오늘 9차 변론인데 오늘 어떤 내용 진행됩니까? 네, 오늘은 9차 변론기일이고 이번 탄핵 심판의 각 쟁점에 대해서 국회와 대통령 양측이 프레젠테이션으로 2시간씩 의견을 밝히는 자리입니다. 네. 윤 대통령이 관련해서 오늘 헌재에 출석을 했습니다마는 대리인단과 회의를 통해서 오늘은 이렇게 대리인단이 의견 설명을 하는 자리다. 이렇게 확인하고 직접 의견을 발표할 것은 없다. 이러면서 다시 구치소로 복귀를 했다고 합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에도 이렇게 의견을 정리하는 최종 진술 자리가 있었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오늘 아마 정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공개적으로 양측이 최종 변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의견을 서면을 제출하고 정리하는 절차라고 할 수 있겠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이기 때문에 양측은 윤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지, 그리고 위반했다면 그 위반의 정도가 대통령을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지 이걸 따지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변호사님, 오늘 그 변론에서는 이제 증거 조사도 이루어지는데 양측이 증거를 좀 어느 정도 냈습니까? 기존에 우리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는 청구인이 174호증, 피청구인이 60호증을 제출한 것에 반해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서는 청구인 측이 55호증, 그리고 피청구인 측이 170호증을 제출을 해서 또 다소 좀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변호사님? 지금 현재 이제 증거 조사, 변론 일정에서 증인이 이제 이번 목요일에 증인이 지금 예정돼 있긴 하는데 헌법재판소의 변론 과정에서 이렇게 이제 증거 조사까지 오고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변론이 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기존의 탄핵 8차 변론에서 증인 신문을 마치고 증거 조사를 마치고 그리고 최종 변론을 거쳐 변론 기일이 종결이 되었어야 하는데 증인 신문 과정에서 확인할 내용이 생기고 또 피청구인 쪽에서 추가 증인 신청을 했기 때문에 재판부가 아마 재판관 회의를 거쳐서 2회의 변론 기일을 추가하고 그리고 이제 다음 2월 20일 10차 변론 기일에서 나머지 증인들을 신문하고 증거 조사를 마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일은 증인 신문이 없기 때문에 그동안에 양측이 주장했던 쟁점을 정리하고 또 양측이 제출했던 증거 중에 아직 조사되지 않은 것, 즉 보류가 되었었던 것에 대한 조사, 또 추가로 제출되었지만 채택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던 증거들에 대해서 체부 결정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백 기자, 지금 오늘이 9차까지 왔고 그다음에 이제 목요일에 한 번 더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동안 있었던 것 쟁점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방금 들어온 속보부터 먼저 전달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헌법재판소가 20일 변론 기일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20일 오후 2시에 변론 기일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오늘 9차 변론 기일인데요. 이제 쟁점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탄핵 심판에서 정리된 쟁점은 모두 5가지입니다. 우선 비상계엄 선포와 계엄 포고령 1호 발표, 그리고 군경을 동원한 국회 방해, 영장이 없는 선관위 압수수색, 그리고 법조인 체포 지시 등입니다. 앞서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두고서는 양측이 의견을 밝혔는데요. 전시, 사변 등 계엄 선포 요건이 충족이 됐는지, 사전 국무회의 등 절차를 제대로 거쳤는지가 문제가 됐습니다. 국회 측에선 계엄 상황이 아니었다, 국무회의가 없었다고 주장을 했고, 대통령 측에서는 당시 예산 사건과 관료 탄핵으로 비상 상황이었고 국무회의가 실제로는 열렸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포고령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 측은 정치활동 금지 등의 내용이 위헌이라고 주장을 했고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이른바 경고성 계엄이라 곧 끝날 것으로 알았다. 그리고 대통령이 검토했지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작성을 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군경의 국회 방해, 그러니까 국회 투입을 놓고서는 계엄 해제권을 지닌 국회를 방해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주장과 질서 유지를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고요. 선관위의 군대 투입은 윤 대통령이 스스로 군대를 투입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는데요. 우리 선관위는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독립성을 침해했다는 국회 측 주장에 대해서 대통령 측은 아무 일도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정치인 등 법조인 등 체포 지시와 관련해서도 대통령의 직접 지시를 두고 서로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변호사님, 지금 국무회의 관련돼서 이것이 뭐 적법하게 열렸느냐 안 열렸느냐 이제 양쪽의 충돌이 계속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법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지금 다툼이 있는 겁니까?
네,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헌법과 계엄법에서 정해져 있는 절차적 요건을 준수를 해야 합니다. 헌법 89조 4호, 계엄법 2조 5항에는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해제할 때에는 반드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헌법상 기관이고 헌법상 절차이기 때문에 이걸 만약에 거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중대한 헌법 또 법률 위반이 성립이 됩니다. 피청구인 쪽에서는 국무위원 11인 이상이 모였다. 따라서 안건 발의 또는 심의 의결 절차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국무위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최소한의 안건 고지가 되었기 때문에 절차적 요건을 구비했다는 주장인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 쪽에서는 그런 국무회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헌법상 기관이기 때문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소집 통지, 또 안건 보고, 또 심의 의결까지 그리고 거기 관계 국무위원과 국무위원회 부서까지 문서화시켜서 존재해야 적법한 그리고 위원이 아닌 국무회의다라고 하는 게 맞서고 있는 국면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뭐 다른 쟁점도 있습니다만 지금 선관위에 군대가 간 것과 관련돼서도 지금 양측이 첨예하게 맞붙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법률적으로 양쪽이 주장하고 있는 겁니까? 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헌법상 기관이기 때문에 만약 위헌적인 또는 법률을 위반한 계엄 선포 행위로 인하여 군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진입을 하고 장악을 하고 또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했다면 그 자체로 위헌 위법이 되기 때문에 헌법 기관에 대한 기능 훼손 또는 침해가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 아울러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통령을 파면해야 될 정도의 중대성 있는 행위이느냐라는 것과도 직결되는 것으로서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백 기자, 조금 전 백 기자가 언급을 했는데 이번 목요일 일정에 관해서 헌재가 입장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평의 결과가 나왔는데요. 네. 일단 문영배 재판 권한 대행이 말을 했는데 10차 변론기일, 그러니까 목요일 변론기일에 대한 평의 결과 공판 준비 기일, 그러니까 형사재판에 오전 10시에 열리고 예.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변론기일은 오후 2시에 열리는 점, 그리고 변론기일에는 당사자와 재판부의 일정을 모두 고려해야 되는데 현재 재판부가 주 4일 재판을 하고 있고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 대해서 구인영장 집행이 촉탁이 이뤄진 점을 감안하면은 10일 변론기일에는 그러니까 증인이 3명 신문이 이뤄진 점 등을 감안해서 어쨌든 20일 오후 2시 변론기일을 변경하지 않겠다. 이렇게 평의해서 결정을 내렸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지금 백 기자, 그날 구속 취소 신문도 같이 열리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일단 그날 오전 10시에 그 형사재판에서 구속 취소 신문이 같이 열리는 날이라서 윤 대통령 측이 이 변론기일 변경 신청을 넣은 것입니다. 20일은 한덕수 국무총리 그리고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조지호 전 경찰청장 3명의 증인 신문이 예정된 날이거든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윤 대통령에 대한 첫 공판 준비 기일에다 구속 취소 신문이 겹친 날이라서 이 때문에 윤 대통령 측이 14일에 기일 변경 신청서를 냈습니다. 형사재판과 기일이 겹치는 만큼 윤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기일을 연기해달라 이런 취지였습니다. 네. 변호사님, 지금 20일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윤 대통령 측에서 했는데 결국 조정이 안 되면 일정상 오전부터 지금 변론 기일 일정까지 진행을 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이거 다 출석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물리적으로 어려움은 없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 피청구인 입장에서는 오전에 형사재판, 오후에 헌법재판을 탄핵심판 재판을 참가하는 것이 무리다, 준비하는 데 지장이 있다라고 해서 아마 기일 변경 신청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네. 일단 형사재판에는 피고인이 출석해야 되는 것은 법 규정이니까 그건 어쩔 수 없고요. 그 오후에 있는 탄핵심판에 출석을 할 수 있느냐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탄핵심판에서는 피청구인이 출석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네. 오전에 형사재판을 출석하고 헌법재판에는 출석을 하지 않아도 헌법재판이 진행될 수 있다라고 재판관들이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그
형사재판의 변호인들과 탄핵심판의 대리인들 중에 일부 겹치는 대리인들이 있는데 네. 그 대리인이 변론 준비에 차질이 있을 것이다라는 사유로 혹시 연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관측도 있었지만 지금 피청구인의 대리인이 지금 약 19명, 물론 중간에 사임한 대리인도 있지만 네. 19명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변론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